둔 부모와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, 그러면 아들 며느리가 그 혼자 계신 부모를 대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. 네, 아들이 친자는 아니었어요. 양자였고. 양자였는데 어르신이 그 서천 어디에 굉장히 오지에서 젊은 남편하고 지내시다가 6.25 때 남편이 사별하고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셨는데,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아들을 키웠는데, 반매는 품삯, 물 길어다 주는 품삯 이런 걸로 아들을 키웠는데, 아들이 성장해서 월남을 갔는데 월남에서 전사를 했어요. 외아들이지.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제 아들도 없고, 그러니까 그 촌에서는 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서울에 있는 시동생한테를 찾아온 겁니다. 찾아왔는데 시동생은 다행히 조그만 과자 공장을 만들면서 여러 사람 일손이 필요한 데에서 이 어른은 그냥 묵묵히 일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, 그 어르신이 자기 신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거기 나가던 요양보호사가 그런저런 애로사항 이야기를 해서 내가 거기를 이제 겹으로 가게 되었는데, 그 어르신이 식사를 하시는 거 보면 항상 일식일찬이야. 그 물 끓여서 그냥 물 말아서 드시거나 그냥 찬 한두 가지 이렇게 놓고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남편도 6.25 때 돌아가셨고 아들도 월남전에 돌아갔으면 쉽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호 구자가 두 구자인데, 그럼 그때 상황으로 얼른 그냥 캐묻지 않고 짐작으로 생각할 때 한 250만 원 될 거라고. 그런데 왜 이 어른은 맨날 이렇게 독방에 일식일찬으로 사셔야 되고, 하루 생활이 식사하시고 정형외과나 가서 물리치료나 받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, 그 여러 가지 복색이나 이런 그 생활 정도를 보면 굉장히 남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런 얘기를 물어도 그 어른은 단답형으로 대답할 뻔 사실 그 이야기를 안 하다가 어느 언젠가 문득 이제 나한테 그 마음을 주기 시작한 첫문이 양자는 물을 수 없나요? 이런 물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른 대답할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. 양자를 물른다? 그래서 양자를 어떻게 드리게 됐느냐고 여쭤보니까, 그 남편 관계, 아들 관계 이후에 그 말하자면 조카를 양자를 하면 그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었는, 그때는 법이 그랬었는가 봐요. 그 조카라면 그 시동생이 이제 아들이지. 그래서 양자를 드렸는데 그 양자가 서문을 하고 며느리를 보고 이제 손자를 보게 됐는데, 그때는 그 손자가 내가 그 어른하고 대할 때는 한 중학교 한 1, 2학년 이런 정도였는데, 이 어른이 원호 대상자로 받는 대금이 거의 그쪽에서 다 소모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 손수레가 이제 필요해서 허리가 아프니까 끌고 병원에 다닐 때 그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때만 해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은 제공해주고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, 이 어른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잖아요. 아니다 보니까 며느리 면담을 내가 신청을 했어요. 며느리 면담을 신청을 해서 그 손수레 이야기를 하니까 막 성질을 막 내더라고. 며느리가요? 며느리가.
성질을 막 내면서 그러니까 어머니, 양자 며느리네. 그렇지. 예. 그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나한테 말씀하시면 다 그 사드릴 텐데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느냐. 그래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의 비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? 어? 혼자 사시는 어른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그 어른이 그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다는 건 며느님은 아실 거 아니냐. 눈으로 봐도. 눈으로 봐도. 제3자가 봐도 그런데. 그런데 왜 그걸 미리 챙기지 못했느냐.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왜 너무 사생활에 간섭을 하느냐. 간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른의 처지를 대충 봤을 때 이 어른이 하고 있는 생활관이라는 건 좀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. 그렇다고 하면 이 어른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,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나한테 없다. 그래서 우리 그 센터 안에 가서 사회복지사들이나 센터장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렇다면 그건 천주교 사제단에 의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. 그래서 사제단에 그 사실을 의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제단에서는 가서 그 사실을 조사를 쭉 하고 그 어른의 그 어떤 생활 형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간섭을 했으리라고 봅니다. 그러던 중에 이 어른이 치매가 왔어요.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? 그 양반이 85세 정도 됐을 텐데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아주 그냥 용모도 남루했고 그 체구도 그냥 아주 그냥 깡말라가지고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치매가 왔는데 우리가 치매라는 걸 접할 때 치매라는 것이 상당히 가족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한다. 그런데 이 어른은 치매가 딱 왔는데 아무도 몰라볼 뿐이야. 그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안 하고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는데 나가면 기소 본능이 떨어지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전부 하고 시동상하고 이 전부 이렇게 이제 그 양반을 찾느라고 고생을 해서 한 이틀 만에 집에 오셨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시숙도 며느리도 아들도 손자도 아무도 몰라고 오는데 나는 기억을 하는 거야. 아이고 복지관 아저씨 어딨냐고. 어? 그러면서 이 생전 안 하던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그 표정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. 그전에는 그 신 얼굴에 미소라는 걸 구경을 못 했는데 그때서는 얼굴에 미소도 띄고 야, 치매라는 것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잠깐 방향이 바뀌니까 저런 얼굴에 저런 평화가 오는구나. 그런 느낌을 받아주면서도 이 어른이 다른 곳에 이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. 그래 다른 요양원에 한번 모셨다가 거기서 하도 막 날리고 그래서 거기서 감당을 못하고 다시 집에 오셨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애를 쓴 결과 그 양반도 치매 어르신한테도 아주 다감하고 한 사람에 대한 기억, 그 고마움은 치매 노인도 아십니다.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해요. 그래서 그 양반이 결국 요양원으로 가셨어요. 가셨으면 그 양반 개인 구자, 그 원호 구자가 두 구자면 아주 좋은 시설에 가서 잘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. 거기에는 사제단에서도 일부 조언을 하고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일이 그렇게 결정이 나고 나면 사실상 우리하고는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그 평생 동안 그 양아들 부부가 그 원호 지원금 200여만 원, 250만 원 돈 되는 거를 다 그냥 갈취했네. 큰애들이 다 썼다고 봐야죠. 네. 그분이 살던 것은 그냥 조그만 독방 그런 데. 그렇지, 독방 하나고.
반찬 밥 하나 반찬 하나 먹고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. 참 그렇구나.